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1년 6월 7일 파산 선고를 받은 85년생 채무자입니다. 85년생이니까 이 당시에 36 정도 되죠만 변호사를 선임했었고요. 의견 보류, 그 다음에 채권 조사 기일 신청한 걸 보니까 환가 사건이네요. 채권 제의는 없었고요. 주거 이력은 주로 마포구에서 쭉 사다가 자가주택인 적도 있습니다. 친누나에게 3억 7,500에 매도했죠. 그러니까 이 매도 금액이 적정한지를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북구, 그 다음에 마포구, 누나 소유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했고, 전세금이 3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은 은행 대출이 있고, 그러니까 1억 원이 과연 뭐 어디에 써 있는지,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죠. 채무자는 이제 땡땡 와이드라는 아마 뭐 물류업체 같기도 하고요. 350. 그 다음에 2020년에는 프리랜서에서 해외 긴급 배송업 220 정도를 수입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2013년부터 19년까지 직장 생활을 했고요. 요 와이드라는 대리 와이드에서 2019년 10월 회사를 그만두고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받으면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투자로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주식 투자의 어떤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성북구 소재 아파트 전세금, 그렇죠, 아까 그거죠. 누나한테 팔고서 전세금 1억 원 정도가 있었죠. 1억 원을 빼서 또 주식 투자에다가 그러니까 주식에다 다 꼬라박은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생활비, 카드론, 현금 서비스, 배달업도 하다가 결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 배송 업무도 끊겼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회생 폐지된 다음에 파산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아마 미혼이었던 것 같아요. 36살. 그리고 부모님 계셨고요. 그래서 총 파산 채권은 1억 4,262만 원입니다.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죠. 주식 투자, 뭐 사행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만 문제는 이제 뭐 재량 면책이죠. 사실 이래도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집까지 다 팔아서 이걸 다 주식에다가 전세금까지 다 몰빵을 하다가 결국은 빚이 한 1억 얼마가 생겨서 있던 돈도 다 까먹고 빚도 생기고 지금 현재 유일한 재산은 보증금, 조그마한 월세방에 보증금 150배니 없습니다. 이 전세금이 이제 1억 원을 주식 투자 손실을 봤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나 집에 엉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를 환가했냐? 잘 보십시오. 채무자는 2017년 1월 20일 누나에게 서울 마포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3억 7,500만 원을 매도했는데 당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매도했습니다. 이게 사행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누나로부터 8천 정도니까 누나는 아마 이게 부동산이 지금은 많이 올라서 오히려 그 이상의 어떤 이득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8천 중에 약 한 2,500 정도, 한 30% 정도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걸로 화해를 해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요 정도의 돈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그나마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겠지만 채무자도 이제 뭐 누나의 도움을 받아서 이익을 조절하는 거죠. 이 파산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면책 사유는 재량 면책을 해줬죠. 결국 뭐 재량 면책이나 면책입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친인척 간의 거래에서는 가끔 저가 매도가 좀 발견됩니다. 이런 거 외에 저도 여러 번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나중에 관제인에 의해서 100% 환가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응하지 않은 면책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죠. 사기 파산죄의 대표적 유형이죠.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형사처벌을 안 하겠지만 뭐 검사가 굳이 거기까지 고소를 하거나 기소는 안 하겠지만 채권자들이 물고 늘어지면 사기 파산죄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사기 파산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최근에 공소 제기된 사안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채권자들도 적극적으로 사기 파산죄에 해당되는 유형을 유형화해서 사법당국에 뭐 경찰이나 검사한테 자꾸 고소를 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해야지
경찰들도 사기 파산죄나 파산 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뭐 연구를 하고 검사들도 그렇죠.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지 그냥 어쩔 수 없다 체념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가 않죠. 그렇죠? 채권자들도 이제 만약에 이제 그래야 이제 균형이 맞죠.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채무자에 대해서 살려주라는 의미에서는 과도하게 뭐 면책을 거의 100% 가까이 되잖아요. 진짜 악질적인 재산 은닉하고 말 안 듣는 사람만 일부 한 5에서 10% 불어가 내렸지만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기소를 안 했죠. 뭐 면책 불허가 정도로 끝내야지 뭐 굳이 그걸까지 형사처벌까지. 근데 최근에 이제 형사 사건에서 사기 파산죄로 기소된 사안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관제인이 고소한 것도 아니에요.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니까 검사도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 저가 매도 이거는 이제 저가 매도한 사안으로 불이익한 처분으로 뭐 사기 파산죄의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